오늘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진로 중에서 부동산 지적학이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적학과 혹은 부동산학과, 지적학과, 공간정보학과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비슷한 어떤 특성을 가진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별 학과마다 추구하는 교육 목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생 지도도 상이하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국토정보, 부동산, 그 다음에 지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다양성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 우리 대구대학교 부동산 지적학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과 지적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전공으로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은 안 해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보통 땅과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을 지칭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과 그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건물들을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인 의식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로 국토개발과 가치증식, 공정거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적학은 그 중에서 특히나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어떻게 측량하고 등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주로 공부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들이 앞으로는 더 그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본다던가 단순하게 주거의 수단으로만 본다면 다양한 학문들이 융복합할 가능성이 적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아주 일반적인 변화가 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보면은 부동산 지적 분야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부동산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라는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관련 협회도 설립이 돼서 굉장히 많은 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 측량도 기존과 달리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과의 어떤 융복합에 대한 위치 측량, 좌표 취득 이러한 방법론 위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많은 발전도 기대가 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는 199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영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 학과이고요.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의 부동산 경제 전문가라든가 국토교통부 출신의 지적행정 전문가, 그 다음에 LX 공간정보연구원 출신의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 등등등 다양한 교수진이 갖추어져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훌륭한 지식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미래에는 다양한 위치 측량에도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토털 스테이션과 위성 측량기 등 최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최상의 교육 여건을 갖추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혹은 드론 측량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적학과에 지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보통은 제가 이제까지 상담을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지적직 공무원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공무원보다는 공기업에 또 관심을 많이 갖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조금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공인중개사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부동산원에 근무하는 것이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것들을 모두 학과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원에 보면 현재까지 약 400명 이상의 석사, 박사 전문가들이 배출이 돼서 우리 사회와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혹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싶다. 또는 한국부동산원과 같은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싶다. 다양한 강정평가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던가 은행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희망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학과의 전공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전공 교과목을 모듈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개발, 분석, 투자, 지적이라는 5개의 모듈로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내가 특정한 직업을 진로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분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관련된 분야 위주로 전공 교과를 좀 더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해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을 진로로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원에서 하는 업무가 부동산 통계와 분석에 관한 업무니까 이렇게 부동산 분석에 관한 모듈은 기본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이런 이론들을 함께 듣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적직 공무원을 희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적에 관련된 교과를 무조건 듣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석에 관한 국토정보를 분석하는 이러한 교과목도 함께 수강을 하는 것이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본인의 진로를 먼저 정하고 이렇게 모듈을 선택을 해서 듣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진로가 아주 명확하게 아직 목표를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모듈 형태의 교과목 구성은 여러분들의 전공 교과 선택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보면은 가장 많은 관심이 갖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 지적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 지적학과, 부동산학과, 지적학과에 대한 모든 진로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면서도 각 학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주로 목표로 하는 특정 진로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8개의 진로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학생들한테는 이 8개의 진로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혹은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또 다른 진로까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본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적학을 이해를 하고 여기선 어떤 진로로 나갈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여기서는 이러한 진로로 갈 수 있으니까 이 학과는 나하고 적성이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8개의 진로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혹시 대부분 부동산 학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주변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되는 학과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일정 부분 이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공인중개사가 되는 데 있어서 특정 학과 졸업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학과를 졸업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공인된 자격과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춘다면은 공인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동산 지적학과를 졸업한 공인중개사와 일반 공인중개사는 일정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섭렵을 하고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과 해외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로서 다룰 수 있는 업무의 여벽이 훨씬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보는 공인중개사와 학과를 졸업한 공인중개사는 다룰 수 있는 물건의 어떤 대상이라든가
혹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된 공인중개사를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진로가 무엇일까라고 단연간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감정평가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감정평가사가 우리나라의 8대 전문 자격증에 해당이 되거든요. 뭐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나 회계사와 이러한 공인중개사는 제외하고요.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이러한 전문 자격증과 동시에 같은 8대 전문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만큼 좋은 진로를 보장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에 합격하는 것에도 그만큼 어려움은 있겠죠. 상당 부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만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가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진로는 현재로서는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왜냐면은 한국부동산원이 원래 서울에 있던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의해서 대구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원이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공을 살리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업무에 보람이 있는 직업이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망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고 경쟁률도 높기는 합니다. 다만 이 지역 내에 있는 어떤 대학보다 우리 학과 학생들은 일찌감치부터 부동산원의 진로를 잡아서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는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원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현재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은 감정평가사가 혼자서 개인으로 영업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인에서 감정평가사만 근무를 하는 건 아니겠죠. 감정평가사 이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할 사람도 필요하고 업무 보조를 할 여러 가지 직원들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업무 보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 지적학과 출신들을 주로 선호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감정평가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동산 지적학과가 좋은 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법인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 감정평가사 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그런 특혜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학생 혹은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지 않지만 혹시나 나중에 내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감정평가법인이 굉장히 좋은 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 분야의 진로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하는 지적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적직 공무원은 각 시군구청에서 토지의 등록과 측량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직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군구청에서 지적직 공무원을 마주칠 일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땅을 매매를 하거나 측량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국 시군구청에는 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적직 공무원은 시군구청에서 근무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측량을 하는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별도의 공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은 현장에서 측량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장에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반면에 나는 오히려 활동적인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좋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주 공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꼭 지적 쪽 진로는 아니지만 은행 쪽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진출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은행에서 하는 업무가 대표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가 있죠. 근데 대출을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담보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에 관련된 업무들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이미 우리 학과는 부동산 어차피 투자라는 것이 금융과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하고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금융하고 관련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내가 은행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은행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공간정보 SI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공간정보 지적 여러 가지 국토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무엇을 하는 회사들이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을 쓰시죠. 그러면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의 지도를 만드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공간정보 SI 기업에서 주업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8개의 진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8개의 진로만 있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8개의 대표적인 진로 하나하나 자체가 각 대학이나 각 학과별로 본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진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 또는 내가 1학년 때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이런 진로를 희망하고 입학을 했지만 막상 입학한 이후에는 이렇게 다양한 진로 지도를 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동산 지적학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과는 이러한 전공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업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현장 체험을 실시한다든지 말씀드렸던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현장 실습들 파견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매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 학기 그 일학습 병행제로 학기제로 실습을 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와 같은 현업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 부동산 지적하고 관련된 학과에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학과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선별된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만 이렇게 장학금을 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나 각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학금 수여의 그런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과의 실습 장비들이에요. 자, 원래 가장 많이 쓰는 게 토털 스테이션이나 데오도라이트와 같은 이러한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외에도 인공위성 측량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인공위성 측량 장치도 세대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하고 실습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측량용 드론을 구비하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매 학기 측량용 드론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드론 비행 연습을 하고 촬영 연습을 하는 그런 실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각 학과에서 어떻게 나의 진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직중 학습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과 학생들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좌석을 지정석으로 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서실형, 카페형, 개방형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자리를 잡고 공강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학 중에도 나와서 열심히 공부할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입실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과장이나 각 지도교수들이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적학과를 만약에 진로로 희망을 한다면 부동산 지적학과가 자체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감정평가사나 공무원, 공기업, 은행, 기업, 공인중개사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한 이후에 진로가 4학년 때까지 변경이 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만 꽤 많은 학생들은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가장 본인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진로로 자꾸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 학과 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진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굉장히 아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나 이런 학생들도 전과나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 분야별로 최고의 교수 수준을 갖추어서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지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실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지식, 그 다음에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실습 기기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를 지도하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특히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통해서 강의실이 아닌 현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몸에 체득하는 그런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대학교는 굉장히 캠퍼스가 넓고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 사무실과 입학처 상담과 주소들을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부동산 지적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의 적성과 맞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제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